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정말 스포 요정 임영님이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무를 이용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일까요? 어제 영드말에서 공개한 짧은 머리 임영님의 사진 한 장에 대해 많은 팬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짧은 머리가 마치 밤톨같이 예뻐서 고등학생 같다며 임영님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는 반응을 전해주었죠. 한편 또 다른 내용으로는 우리 별빛님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임영님이 사진 촬영한 곳이 어디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여러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의도의 한 호텔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이곳이 아니라 또 다른 장소일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 별빛님들 임영님의 사진 촬영에 대한 미스테리를 계속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새벽 아침 종합뉴스를 하면서 해당 사진을 보고 검색을 해서 비슷한 호텔 로비의 사진을 찾았는데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나무 사진이었죠. 실제로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임영님이 사진 촬영한 장소와는 조금 다른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언뜻 볼 때에는 임영님이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을 방문한 것이 아닐까 생각도 되었지만 사진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나무의 줄기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실제로 임영님 사진에 있는 나무는 줄기가 2개였죠. 나무 2그루를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에 있는 호텔 로비의 벽 장식의 경우는 하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멀리서 촬영한 사진에도 줄기가 하나로 나무는 한 그루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여의도 호텔의 사진 속 장소와 임영님이 사진을 촬영한 장소가 다른 곳일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하지만 여의도 호텔의 사진이 과거 사진이었고 새롭게 나무 한 그루를 더 디자인해 설치할 수도 있으며 로비가 아닌 또 다른 장소에서 줄기가 2개인 나무 장식이 별도로 있을 수도 있기에 여의도 호텔이 아니라고 확답을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영님의 머리 뒤편으로 보면 브라운 계열의 벽이 보이는데 실제로 여의도 호텔의 경우는 네모난 모양의 모니터 화면이 있어서 확실히 동일한 장소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임영님이 서 있는 장소에 있는 나무 의자도 힌트를 주는 것 같은데요. 임영님이 사진 촬영한 곳의 나무 의자는 좀 더 두꺼운 모양인 반면 여의도 호텔의 경우는 나무 의자가 좀 작아 보이고 좁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결국 여러가지 정황을 조합해보면 임영님이 촬영한 곳과 여의도 호텔은 다른 장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한편 영드말 마지막을 보면 사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라는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글의 맥락상으로는 임영님의 머리가 이제는 많이 자랐기 때문에 실제 현재 머리 길이는 짧은 머리가 아니라 머리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말처럼 들렸지만 호텔 배경의 나무 조형물에 대한 의미를 전하는 것일까 라는 추측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 시간 동안 벽 장식물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이 있는지 다양하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혹시 몰라서 영문으로도 힐튼 호텔, 트리, 월 데코레이션 등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일단 임영님이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었던 바닷가에서 촬영한 사진과 하늘의 별을 보는 사진에서 헤어스타일이 비슷해 혹시 비슷한 시기에 촬영된 하와이와 관련된 호텔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하와이에는 힐튼 호텔 계열의 더블트리라는 호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호텔 이름만 들어도 나무가 2그루라는 것을 알 수 있기에 혹시 벽에 나무 2그루 장식이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봤는데 아직 인터넷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지는 못했죠. 저도 시간 나는 대로 이 재미있는 미스테리 퀴즈를 풀기 위해 검색을 계속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별빛님들 중에 여의도 호텔을 잘 아시는 분들이나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임영님 사진을 촬영한 장소에 대한 미스테리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스포 요정 임영님이 또 하나의 미스테리한 퀴즈를 전달해서 문제를 푸는 즐거움을 주었는데요. 이번에도 팬들은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짧은 머리 근황 관련 사진에 대한 언론사의 반응과 팬들 반응 소식을 포함해 그 밖에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소풍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자작곡 모래알갱이가 삽입곡으로 쓰인 영화 소풍과 관련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6일부터 VOD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동안 소풍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나 다시 보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기사에 따르면 홈초이스는 영화 소풍을 26일부터 전국 케이블 TV에서 VOD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LG 헬로비전,
SKB 알뜰, 딜라이브, HCN, CNB, KCTV 제주방송 등 전국 케이블 TV에서 VOD로 만나볼 수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영화 소풍은 절친이자 사돈지간인 은심과 금순이 함께 60년 만에 고향 남해로 여행을 떠나는데 우연히 자신을 짝사랑하던 태호를 만나며 16살의 추억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라며 나문희님, 김용옥님, 그리고 박근영님 등이 출연해 최고의 연기력을 선보였고 OST로 가수 임영님의 자작곡 모래알갱이가 사용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다면서 아름다운 우정을 그린 힐링 영화 소풍을 안방에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기부 소식입니다. 가수 임영님의 팬클럽 엔젤이 아동 양육시설에 섬유유연제를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16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더 함께 새 희망에서 임영님 팬클럽 엔젤의 물품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임영님 팬클럽 엔젤은 팬앤스타 엔젤앤스타를 통해서 지난 2월 한 달간 국내 보육원 및 공동생활가정에 섬유유연제를 기부하는 프로젝트에 동참했는데 공개된 기부 증서에는 임영웅 엔젤님의 따뜻한 응원은 아동 양육시설의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라며 이에 사단법인 더 함께 새 희망은 기부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사단법인 더 함께 새 희망은 2014년에 출범한 비영리법인 NGO로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국내 취약계층의 안정과 자립, 회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인데요. 이날 전달된 섬유유연제 330개는 아동 양육시설의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해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임영님 영드말 관련 언론사 반응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26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짧게 자른 머리가 눈에 띄는 사진과 함께 재치있는 메시지를 남기자 여러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사를 일제히 보도해 주었는데요. 한 언론사는 별로면 가발 쓸게요. 임영웅 짧게 자른 머리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며 가수 임영님이 새롭게 바뀐 헤어스타일로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은 팬들에게 여러분 저 머리 짧게 깎고 너무 아재 스타일인데 어쩌죠? 라고 애교있게 한탄을 한 뒤 공연 때까지 길러도 애매할 것 같은데 34세면 좀 아재스러워도 괜찮을지요? 너무 별로면 가발이라도 쓸게요 라고 해법까지 전해서 팬들을 미소짓게 해주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언론에서는 임영웅 머리 짧게 깎으니 아재 아니라 소년 같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면서 임영님의 우려와는 달리 사진 속 임영님은 짧아진 머리로 한층 강해진 소년미를 발산했다며 블랙 착장과 선글라스로 와일드한 매력도 뽐냈다고 전했는데 임영님은 34세의 아재가 아니라 14세 학생 같다는 반응도 전해졌네요. 다음 뉴스는 하나은행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는 임영웅 보고 40년 거래은행 하나은행으로 바꿨어요 라며 이번 하나은행의 임영님 모델 선정은 문화 마케팅적으로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40년 거래하던 은행과 인연을 끊고 하나은행 통장 4개를 만들어 올인한 고객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만기 적금이 끝났다길래 임영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나은행을 적극 추천했다고 전해주었네요. 그러면서 임영님 효과가 은행권을 달구고 있는데 새 광고 모델로 가수 임영님을 발탁한 하나은행이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면서 주거래 은행을 바꾸거나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는 팬들이 인증글이 속속 올라오는 등 신드롬급 수준이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특히 하나은행 유튜브 채널 하나TV에 게재한 자산관리 영웅은 하나 영상의 누적 조회수는 1200만 뷰에 육박한다며 지난달 23일에 올라온 이 광고는 한 달 만에 1000만 회를 돌파했고 이는 현재 하나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조회수로 조회수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최고 조회수 경신이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광고 효과는 오프라인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은행은 각 영업점에서 임영님 포토카드, 포스터 등 굿즈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며 이를 받기 위해 팬들은 오픈런까지 나섰다면서 실제로 영업점에는 굿즈 물량이 동인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과는 달리 인터넷 SNS에서는 임영님 고객이 굿즈를 받지 못했지만 자신이 못 받아도 다음에 오는 영시대 팬이 받으면 된다면서 굿즈 때문이 아니라 임영님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통장을 개설하고 적금을 드는 것이라는 가슴 따뜻한 반응도 전해져서 더욱 이번 하나은행 굿즈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생길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하나은행으로 주거래 은행을 바꾸는 중장년층이 늘면서 고객 유치에도 성공적이라는 반응이 전해졌는데요. 주요 팬층인 중장년층은 금융거래 주도권을 가질 수 있기에 은행의 주거래층으로 실질적인 고객 유입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임영님 생일인 6월 16일 조합으로 납입 금액을 6만 1,600원으로 맞춰 적금을 드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하나은행 역시 최근 시니어 특화 점포를 만드는 등 어르신 특화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가수 임영님 또한 중장년층에 대한 신뢰와 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 미션의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은 하나은행이 고객에게 신뢰를 선사하듯 자신도 고객에게 하나뿐인 내 편이 돼 위로와 따뜻함을 계속 전파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고 보도해 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2020년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데스파시토 무대 영상이 5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이 곡은 루이스 폰시의 곡으로 한동안 유튜브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유명한 노래죠. 당시 임영님은 신인 시절 풋풋한 외모로 어려운 스페인어 발음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놀라운 가창력으로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후 사랑의 콜센터는 물론 미스터 트롯 콘서트에서도 황윤성님과 듀엣으로 다시 소개하며 많은 팬들의 호응을 받았던 무대였습니다. 특히 임영님의 스페인어 발음이 너무나 완벽해서 번역기 해석이 정말 잘 되었던 노래로 임영님의 어학 실력을 입증한 곡이기도 한데요. 골반 댄스의 진수를 보여준 노래가 5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